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요즘 그 미래통합당의 꼴이 말이 아니죠.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도 저는 참 도대체 언제까지 김종인이 CEO가 먹혀 들어갈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김종인이 이제 지금의 대선 후보군들은 다 CEO가 다 했다라고 하니까 홍준표가 이에 반발해서 김종인이 어떤 비리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게 난장판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치인들 몇 명의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계속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파 진영에 계속 맡겨둘 것인가?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 희망 없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어요. 우선 그런 스타가 없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설. 야권에는 즐비해요. 여권에는. 그런데 미래통합당 등 우파 진영에는 없습니다. 다 전멸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파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문학적 상상력. 여러분,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노무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스토리. 상고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한 판사 생활 한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한 그 이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50 청문회가 열릴 때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었죠. 그때는 노무현이 김영삼 YS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정계에 입문했었는데, 그런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사람이 몇몇 있죠. 노무현, 이인재, 이해찬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자, 16대 대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이죠,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가장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이인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인재입니다, 이인재. 그런데 국민경선제라 해서 전국을 돌면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경선제를 한 거죠. 그런데 광주에서 뒤집혔죠. 잘 나가던 이인재가 광주에서 노무현한테 뒤집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결국은 정몽준과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면 노무현은 참 노무현뿐 아니라 좌파 진영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노무현 자신도 그렇고. 근데 우파 진영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그 당시 16대 대선 당시 이해창 캠프에 이제 부탁을 받고 카피라이터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층층시야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수정을 가합니다. 결제를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노무현 캠프는 일임했어요. 카피라이터면 그 사람한테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해창 캠프에서는 아주 경직된 조직 문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받고 그러면서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건 좀 수정하는 게 어때?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직된 문화의 그 조직 문화, 여기에서 무슨 문학적 상상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참 개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대선 후보로서 스타가 한 명도 없는 지금, 그리고 당이 지리멸렬해 있는 지금, 바로 미래한국당 내지는 우파 진영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바로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문학적 상상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자꾸 비대위니, 설령 뭐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니, 뭐, 어쩌니, 다 백약의 무효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국민이, 이 당이 달라졌어. 이렇게 믿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참 우리 사회에 특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좀 언론계나 학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혁신을 해야 된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파 정당, 우파 진영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고담 준론이야 누군들 말 못합니까? 뼈를 깎는 혁신? 그런 말이야 쉽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뼈를 깎는 혁신이냐? 혁신에 대한 컨텐츠,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듣기 좋은 말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말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어떻게 해야 이게 혁신이다. 우선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경직된 조직 문화 이래 갖고는 안 돼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혁신은 어떤 혁신이냐 하느냐? 바로 당의 노선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 이후, 지난 총선에서도 도장 갖고 나르세 하여튼 그런 온갖 추태를 다 보인 끝에 선거에서 압승할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그 선거에서 졌죠. 혁신은요, 그 이후에부터 시작됐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그때부터 혁신이 이루어졌어야 해야 하는데 뭐냐? 사람 물갈이만 하면 다 되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물갈이 수없이 했어요. 그동안. 물갈이 한다고 국민이 혁신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줍니까? 아니죠. 바로 그런 노선 투쟁을 벌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우파 정당이라면 마땅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대정부 견제 활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신념, 철학, 여기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런 반성 하나 없었어요. 제가 과거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이런 시절에
뭐 이런저런 일로 그 당을 좀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신념이 없어요. 그냥 보수이고 그냥 뭐 금배지 달면 다 하고 그렇지 신념이 없습니다. 신념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도 없고 스토리가 없으니까 감동도 없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선투쟁을 해왔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치열하게 내부에서 막 그런 그 논쟁을 벌이고 하면 언론의 주목도 받고 국민으로부터 정말로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걸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문학적 상상력, 또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근데 내가 진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비대위원이 왜 기존에 옛날부터 비대를 벌써 몇 번째 합니까? 그런다고 당이 살아났습니까? 비대위니 집단 지도 체제니 무슨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영입하느니 물갈이를 해야 하느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을 자유주의 혁명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 외곽에, 그러니까 이제 우파 진영 전체에서 자유주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 자유주의 철학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철학에 기반해서 정책을 위반하고 또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락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당선된 사람도 좋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가, 학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유주의 혁명 전선을 결성해갖고 미래통합당을 리드하다가 견인하다가 미래한국당을 집어먹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미래통합당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이제 자꾸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꼭 제가 얘기한 자유주의 혁명전선이 아니어도 이게 너무 과격하다. 그러면 자유주의 정치연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충격적인 우파 진영에서 혁명을 말한, 그동안 혁명은 다 좌파의 전유물이었죠. 우파 진영에서 혁명을 말하자 이겁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에 관한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인들 자유주의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 신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있는 정치인들, 신념이 있는 운동가들, 신념이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서클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물론 포함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과는 별개인 서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논쟁도 벌이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그래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노력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은 비대위원장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하면 당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파 진영의 몰락을 막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파 진영이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래는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시작됐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유주의 혁명가들이 모여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그런 과정에서 스타를 탄생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 6개월 전에 이미 스타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되고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졌으니까 어떻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당선된 사람이든 탈락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제야에 있는 예를 들면 운동가랄지 학자랄지 자유주의 신봉자들이 모여서 서클을 만들어서 뭔가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파가 사는 길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 가장 절실한 과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